이번 시간에는 대퇴와 하퇴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 부위의 근육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퇴 부위에는 첫째,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근육인 봉공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허벅지 앞부분에 있는 4가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셋째, 대퇴 뒷면에 있는 함스트링 4개 근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공근은 인체에서 가장 긴 근육으로 양반다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근육입니다. 전상장골극에서 경골 내측면이 부착한 긴 띠 모양으로 양반다리와 제기차기 시 활성하게 됩니다. 통증은 봉공근 부위 외에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천층의 통증이 있으나 동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통증의 원인으로는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와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대퇴사두근은 대퇴, 허벅지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걷거나 뛸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대퇴 직근, 내측 광근, 중간 광근, 외측 광근의 4가지 근육이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무릎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높은 구두는 대퇴사두근을 과부하시키게 됩니다. 대퇴사두근 중 첫 번째, 대퇴 직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 직근은 고관절과 슬관절 2개의 관절을 지나는 근육으로 빠른 스피드 운동에서 사용됩니다. 대퇴 직근이 뭉쳤을 경우에 통증은 계단을 내려갈 때, 또 한쪽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채 서 있을 때 발생하며 무릎의 안쪽에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 중 두 번째 근육인 중간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광근은 대퇴 직근 안쪽에 위치한 근육으로서 대퇴골에서 슬개골의 중앙을 지나 경골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 중간광근은 체중을 지지하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에 관여합니다. 중간광근의 통증으로는 대퇴 전면 부위의 통증이 주로 발생하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무릎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며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힘이 없어 무릎을 바로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대퇴사두근의 세 번째 근육인 내측 광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측 광근은 대퇴골 안쪽을 따라 경골로 연결되는 근육입니다. 또한 내측 광근은 고관절의 내전근과 연접합니다. 역할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지지합니다. 내측 광근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안쪽 허벅지의 통증과 무릎 근처에서 나타나는 열감이나 부종이 발생하고 무릎 안쪽이 아리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표면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과부하됩니다. 외측 광근은 대퇴사두근의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이며 슬개골의 균형을 유지하며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지지합니다. 통증으로는 무릎 바깥쪽이 아리며 심하면 무릎을 펴거나 굽히기 힘들어 걷기 어렵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허벅지 뒷면의 함스트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햄스트링은 대퇴이두근과 반건양근, 반막양근으로 이루어진 근육입니다. 즉, 하퇴의 매회전을 지배하는 대퇴이두근 장두와 단두, 그리고 하퇴의 내회전을 지배하는 반건양근, 반막양근으로 이루어진 근육입니다. 이 함스트링의 4개의 근육인 대퇴이두근 장두와 대퇴이두근 단두, 반건양근, 반막양근은 직립 자세를 유지하게 하며 감속하는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이 근육은 발바닥까지 영향을 미치며 부실하면 앞으로 잘 넘어지게 됩니다. 대퇴이두근은 무릎 뒤쪽으로 통증을 방사하며 엉덩이 근육까지 통증이 퍼지게 됩니다. 또한 반건양근, 반막양근은 대퇴의 안쪽 면 무릎 뒤에서 장단지까지 통증이 퍼지게 됩니다. 이 함스트링의 통증은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며 수면 시 통증으로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 뒤쪽까지 통증이 내려가 좌골신경통으로 오진하기도 합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고 턱이 나오게 되며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을 때 활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하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경골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골근은 경골의 외측면에서 내측 중족골 안쪽면까지 위치한 근육으로 바닥을 딛고 나아가게 하는 근육입니다. 또한 발 뒤꿈치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경골근은 무릎과 발목의 균형을 조절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이 전경골근은 힘의 중심이 뒤꿈치에 가까울수록 잘 뭉치며 쪼그려 앉을 때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 전경골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발과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며 특히 발목 안쪽과 엄지발가락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은 골절과 염좌 등으로 인한 발목의 과부하와 거친 길이나 경사진지를 걷는 것, 또한 습관적으로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을 때 활성화되며 자주 쭈그려 앉는 거나 밑창이 전체적으로 높은 운동화를 신을 때 전경골근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골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골근은 발목의 동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경골근과 장비골근은 서로 다른 방향인 경골과 비골에서 시작하여 1번 중족골 기저부인 같은 정집으로 하게 됩니다. 통증으로는 발목에 멍이 들고 발등이 붓는 등 발목이 약해지며 잦은 발목 염좌가 발생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 시 잘 저리게 됩니다.
비복근은 무릎과 발목에 연결하는 두 개의 건으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며 하지의 혈액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복근은 인체 말단에서 혈류가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펌핑해주는 근육입니다. 비복근은 체중을 지지하며 서 있거나 움직일 때 균형을 잡아주며 순간적인 수축은 비복근의 경련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이힐을 자주 신으면 비복근의 단축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복근에 이상이 생기면 발바닥의 오목한 부위와 비복근의 내측면에 경련이 일어나며 피로나 오한, 하이힐로 인한 야간의 장단지 통증, 무릎 안쪽 통증과 장단지에서 정맥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복근 통증의 원인은 오한과 고정 자세에서 나타나며 경사진 표면이나 해변가를 오래 걷거나 하이힐이나 차량 운전 시 지속적으로 수축한 자세에서 발생합니다. 비복근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굽을 피하고 높은 의자나 매끄러운 바닥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냉기 노출이나 압박하는 밴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자미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미근은 비복근 아래에서 발목에 연결되는 근육으로 발목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무게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며 정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입니다. 가자미 근육의 통증으로는 발 뒤꿈치 통증과 발목의 부종, 장단지의 통증이 발생하며 허리의 통증으로 허리를 숙이는 것이 힘듭니다. 또한 흉쇄 유돌근의 마비로 앞면의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은 오래 서 있거나 뒤꿈치를 들고 달리는 경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거나 딱딱한 신발을 신은 경우에 발생하며 직접적인 가자미근 외상이나 가자미근이 압박을 당할 때 소둔 근육이 뭉쳤을 경우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퇴 근육과 하퇴 근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퇴 근육은 앞 허벅지에 있는 대퇴 사두근인 대퇴 직근, 내측 광근, 중간 광근, 외측 광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뒤 허벅지에 있는 햄스트링, 여기에 있는 4가지 근육, 대퇴 이두근, 장두와 단두, 또한 반건양근과 반막양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근육인 봉공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퇴의 근육에 대해서는 발목을 고정하는 전경골근과 비골근에 대해서 배웠으며 장단지 근육인 비복근과 비복근 안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퇴 사두근을 모두 적으세요. 두 번째, 함스트링 근육을 모두 적으세요. 세 번째,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근육을 적으세요. 네 번째, 발목을 고정하는 근육
2가지를 적으세요. 5번째,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근육을 적으세요.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영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이름과 학번 그리고 날짜를 적고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그리고 오늘 수업 중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를 적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